육군훈련소에서 제식훈련을 받던 우리 모습으로 착각하게 하기도 하고, 마치 바닷가에 숨어 사는 거대한 생명체가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주로 UFO를 타고 대항해를 명령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미술을 우리는 키네틱 아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술의 문이 아니라도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SNS에서 지푸라기 인간들이 원탁을 등에 쥐고 머리처럼 보이는 공을 굴리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대중의 반응을 끌어온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찾아가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알려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오랜만에 들렸는데요. 좋은 전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꼭 다루고 싶었던 것은 젊은 국내 작가의 활약상 중에 잘 팔리는 작품이 아니라 좀 더 크고 도전적인 그런 미술을 하는 작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현대미술이 활발하게 창작되고 있는데요. 이 점은 매우 바람직한 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회화 중심은 물론이고 일러스트적인 회화, 복합 재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작품도 있죠. 그 외에도 디지털 비디오 아트, 설치 미술과 키네틱 아트도 많은 작가들이 실험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 이런 다양성을 이분법으로 나누기는 어렵지만 제 분석에는 두 부류의 현대미술이 존재하여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전에 소개한 김선우, 우국원, 문용태 같은 전통적 회화 계열의 미술들이 있고, 또 하나는 비디오 아트 설치 미술과 키네틱 아트를 실험하는 좀 더 개념적 미술을 지향하는 부류가 존재합니다. 그 지점에서 최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는 신기한 작품들이 전시 중인데요. 바로 최우람 작가의 작은 방주와 이목상 작가의 여기 일어서는 땅이라는 전시가 눈에 띕니다. 역동적인 키네틱 작가인 최우람 작가, 그리고 엄청난 규모로 우리의 눈을 압도하는 이목상 화가 중 최우람 작가를 먼저 집중 소개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미술관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건 광장 한복판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있는 점이었습니다. 자세히 다가가 보니 최여름 작가의 원탁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요. 이 작품은 MMCA 현대차 시리즈 2022 프로젝트로 작은 방주라는 전시의 일부였습니다. 1970년생으로 중앙대학교 조속과를 졸업한 그는 스스로 스타워즈 세대라고 자신을 회상하는데요.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정교한 설계를 바탕으로 움직임과 서사를 가진 기계 생명체를 제작해왔습니다. 놀라운 디테일로 살아 숨쉬는 듯한 기계 생명체들을 만들고 거기에 신화와 이야기를 곁들여 특유의 세계관을 창조했습니다. 기술 발전과 진화에 투영된 인간의 욕망에 주목해온 작가의 관점은 지난 30년간 사회적 맥락, 철학, 종교 등의 영역을 아우르면서 인간 실존과 공생의 의미에 관한 질문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MMCA 현대자동차 시리즈로 국립현대미술관 정례 전시인데요. 국립현대미술관이 주최하고 현대자동차와 후원하는 명실상부한 가장 신뢰감 있는 국내 최고의 전시라고 불립니다. 이 시리즈는 2014년부터 시작되어 10년이 된 전통 깊은 전시입니다. MMCA 현대자동차 시리즈의 목표는 한국 현대미술의 지평을 넓히고 한국의 주요 작가들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전합니다. 서울박스 중앙에 놓인 검은색의 원탁부터 보겠습니다. 검은색 원탁을 받치고 있는 것은 머리가 없는 18개의 지푸라기 몸체이고 하나의 둥근 머리가 테이블 위에 놓여 여기저기로 굴러다니는데요. 이는 하나의 머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과 머리를 욕망하지 않아도 이 투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를 빗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3마리의 검은새가 천천히 회전하며 아래에서 벌어지는 힘겨운 싸움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머리를 차지할까요? 그리고 누가 낙오자가 될까요? 2022년에 제작한 원탁은 알루미늄 프레임과 인조 밀집, 기계장치,
동작 인식 카메라, 그리고 전자장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인스타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관람객들은 그저 신기하기만 바라보죠. 지푸라기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실제 사람처럼 고통까지 느껴지는 움직임에 마치 서커스를 보는 듯 즐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얼굴 없는 사람들이 머리 한 개를 가지고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이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그런 불편함이 있는 무거운 작품입니다. 원탁을 지나 5전시관 안으로 향하면 검은 벽에 오래된 대형꽃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 작품은 하나와 빨강이라는 작품인데요. 입구에 들어서면 하나라는 꽃이 있습니다. 작가 최여름에 의하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피고지기를 반복하는 하나는 팬데믹의 상황 속 최여름이 이 시대에 바치는 헌화라고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꽃잎의 소재로는 코로나 검사와 진료 현장에서 의료진들이 착용한 방호복의 재질과 같은 타이백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품 빨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자 생명의 순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재료는 역시 그답게 금속 재료, 타이백의 아크릴 물감, 모터, 전자장치를 사용했습니다. 이 두 작품은 원탁과는 달리 그 움직임이 정적인 면이 강한 작품입니다. 자, 이제 그의 메인 작품이자 가장 큰 전시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전시관의 큰 공간에 거대한 물체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 방에는 여러 개의 전혀 시각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작품들이 널려 있습니다. 방 중앙에는 마치 노 같기도 하고 날개 같기도 한 그런 장치가 달린 대형 키네틱 조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장인지 군주인지 그 정체가 불분명한 인물이 양쪽 끝에 앉아 앞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밝혀주는 등대불이 불을 번쩍입니다. 일정한 템포와 속도로 움직이다가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이 작품은 그의 메인 작품 작은 방주라고 합니다. 작은 방주에는 폐종이 박스, 금속 재료, 기계장치, 전자장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크기가 무려 210에 230 그리고 1272cm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조각 작품입니다. 노의 장대한 군무를 통해 항해의 추진력과 웅장한 위험을 드러내는 작은 방주는 선체 위와 주변에 위치한 다양한 조각 설치물과 어우러져 하나의 공연을 펼칩니다. 작은 방주는 육중한 철제와 버려진 택배 상자를 재료로 최첨단의 기술로 구현한 상징적 방주입니다. 35쌍에 우리를 배제시키는 벽처럼 머물러 있다가 날개를 펼치듯 움직이며 장엄한 군무를 시작합니다. 흑백의 방주의 춤과 함께 등대, 두 선장, 제임스 웹, 무한공간, 닷, 출구는 공간을 채우는 조용한 사운드와 어우러져 우리의 욕망을 들여다보게 하고 현재를 성찰케 하면서 많은 질문을 자아냅니다. 무엇을 위한 항해일까요? 그리고 어디를 향한 것일까요? 노아의 방주 이후 우리는 여러 가지 방주를 접했는데요. 최여름의 방주는 최후의 기계적인 방주로 재탄생됩니다. 그렇다면 최여름의 방주는 우리에게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어둑한 공간을 비추는 등대의 불빛이 천천히 돌아가고 있고 전시장 한복판에는 직사각형의 담장이 놓여 있습니다. 등대 위 풍속기가 빨라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느낌이 날 때 음악이 시작되며 서서히 양쪽에 놓인 35쌍의 노는 떨림과 같은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이외에도 끊임없이 이어지며 우리를 끌어들이는 무한 공간이라는 작품도 눈길을 끌고요. 지쳐있는 천사의 모습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고통을 대신해줍니다. 또한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표현해주는 다양한 문 영상도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다음 방으로 옮기기 전에 잠시 작은 방주의 형태, 움직임, 빛과 사운드를 감상해 보시죠. 그 다음 방으로 옮겨가면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진 샤크라 램프와 알라 아우레우스 나티비타스라는 작품이 움직입니다. 마치
이국적인 꽃 같기도 한 작품들은 다른 작품과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샤크라 램프는 빛으로 깨어나 연꽃과 같은 꽃을 피운 다음 그 주변으로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알라 아우레우스 나티비타스는 꽃잎 같은 황금 날개들을 펼치면 한 마리 곤충이나 작은 동물처럼 보이는데, 작가에 의하면 이 황금빛 날개들은 맑은 새벽녘에 잠든 인간들 곁으로 날아가 그들의 꿈을 엿듣는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시장을 떠나 로비로 나오면 두 개의 대형 구가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바로 URC-1, URC-2입니다. 이 두 작품은 폐차 직전 자동차에서 분해한 전조등과 후미등을 모아 원형의 별을 조립한 것으로, 전조등을 사용하여 흰 빛을 발하는 별은 URC-1이고 후미등을 모아 붉은 빛을 띠는 별은 URC-2입니다. 이번 전시를 보면 한국 키네틱 아트를 선두에서 이끄는 최열암 작가의 작품성은 단순히 물감으로 표현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느껴집니다. 이제 미술은 단순히 모양과 색만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미술에서는 빛, 움직임, 소리, 그리고 상호 반응 등으로 무한 변형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큰 가능성을 약속하고 있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최열암 작가의 작품과는 정반대의 물질성을 지닌 이목상 작가의 작품전을 멋지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